자, 회계관리 1급 재무회계 제1챕터 회계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제 회계의의가 나오는데요. 회계의의라는 것은 내용을 갖다 쭉 정리를 하시면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개념이죠.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 누구에게 정보를 제공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누구냐라고 하면 이해관계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한다면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회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조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라는 건데요. 자, 이해관계자.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을 추려본다면요. 종업원이 있을 수 있고요. 종업원. 그 다음에 이제 주주라든지 채권자로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종업원이 과연 회계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일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임금을 갖다가 협상한다라고 하면 임금 협상을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물론 꼭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그 회계 정보를 활용해서 회사의 노조에서 임금 협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 올해 X2년도의 전체 매출과 매출액과 쭉 보니까 관련된 이제 단기 순이익이 나왔다라는 거죠. 단기 순이익이.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회사의 매출 신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익에 대한 증가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시한 임금과 그다음에 노조에서 확인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임금 인상을 갖다가 요구하느냐라는 거죠. 인상폭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고요. 뭐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 나와 있는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주는 너무나 잘 아시죠? 회사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회사 주인된 입장에서 이 회사에 계속적으로 이제 주식을 갖다가 보유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회사가 이익이 나고 있다라는 건데 과연 나한테 배당은 얼마나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회사 쪽으로 해서 주식의 보유를 갖다가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회계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갖다 빌려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회사에 계속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자금에 대해서 회수를 할 거냐, 상환 시기를 결정할 것이고요. 아니면 만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만기를 갖다가 연장을 해줄 것이냐, 이런 의사결정을 모두 다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경영자도 마찬가지죠. 경영자. 자,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회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진행에 대한 방향을 할 수가 있겠죠. 방향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현금 흐름에 대한 이런 측면도 고려할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자료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잠깐 정리하시면 거기에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종업원이라든지 주주라든지 채권자, 경영자라고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종업원, 급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고요. 주주 같은 경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이런 의사결정. 배당을 어떻게 받을 거냐, 계속 기존 투자를 유지할 거냐, 변경할 거냐,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라든지, 경영자는 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예측한다, 이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움이 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이해관계자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구분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어떤 식으로 나눌 거냐라는 건데요. 자, 회사의 외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과 내부에서 의사결정하는 사람으로 한번 구분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구분에 따라서 어떤 회계의 적용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큰 틀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무회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주로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 외부 정보 이용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 반면에 이제 관리회계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내부 이해관계자, 내부 정보 이용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수업 목적상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재무회계는 어떻게 해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재무와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차이점들이 이제 교재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 수업 목적상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무회계에 있어서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건데 외부 이해관계자죠. 그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찾아라라고 하면 투자자라든지 채권자 등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관리회계는 내부 이해관계자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누가 하느냐라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경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자. 그러면 이제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준이 있느냐라고 하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재무회계에서는 다 나름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기준에 맞춰서 재무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방식이라든지 형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는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이고요. 반면에 이제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자산이나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내용이고요. 반면에 이제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미래지향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주관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충 말씀드렸지만 실제 업무를 갖다가 확 이해한다. 아니면은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느낌이 팍 온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관리회계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관리회계는요. 어떤 특별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외부에서 어떤 특별 주문을 받아요. 그냥 특별 주문을 받는다라고 하죠. 특별 주문을 갖다가 받습니다. 특별 주문을 갖다가 이게 승낙할 건지 그 다음에 거절할 건지 이런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관리회계 분야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어떠한 시설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회계 분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모 음료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어떤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 신제품이 반응이 좋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반응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그냥 멈출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됐다라는 겁니다. 만약 계속해서 매출이 신장된다라고 하면 회사가 시설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생산량을 늘리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춰야 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대표가 어떻게 했냐면 좋다. 여러 가지 이제 내부에서 의논이 됐겠죠. 어떤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시설 투자를 하자 이런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시설 투자한 것이 그 회사의 그 매출 신장 그런 것들이 이제 대박을 친 거예요. 대박을 쳤더니 시설 투자한 거 잘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분야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로 관리회계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좀 더 정리하시면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 양식이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재무제표.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한 양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양식은 없다.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강제력을 보시면 여기선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있기 때문에 다 통일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관리기 같은 경우는 그러한 통일된 어떤 내용은 없다. 왜? 회사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다르고 그걸 처리하는 회사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런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수업 목적상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라고 하면 이것과 이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재무보고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 책임. 자, 누가 작성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이런 얘기죠. 자,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입니다. 책임. 누가 책임을 지느냐라고 하면 사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사장님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좀 가다듬어서 누구에게 책임지느냐라고 하면 경영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자. 누구는 아니에요? 회계 담당자는 아닙니다. 회계 담당자는 아닙니다. 담당자는 아니다. 수업 목적상 접근한다라고 하면 회계 담당자는 여기에 작성 책임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책임이에요? 경영자다라는 겁니다. 경영자.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하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뭐 회계적인 부정사건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경영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회계 담당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아무튼 그러나 그거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실무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업 목적상 접근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경영자한테 있다는 겁니다. 경영자. 그 다음에 정보 이용자는 누구냐라는 것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투자자라든지 채권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기타의 정보 이용자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기타의 정보 이용자라고 해서 거의 간단하게 보시면 뭐 정보 중개인, 조세 당국, 뭐 감독기관, 대중,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등이라고 돼 있는데 등을 도대체 누구를 등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보를 제공하는 자, 정보 제공하고 중개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조세 당국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무서에 해당 기업에 여러 가지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재무제표 내용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뭐 표준 형식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동종업계의 어떤 추세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평균, 그다음 하위에 어떻게 30%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적절하게 세금을 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세 당국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출한 재무제표가 너무나 이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이상하다,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전산상으로 드러나서 이제 통보가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조세 당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신용평가기관, 뭐 규제 당국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